수지 맞은 우리 드라마가 방송되었습니다. 채우리는 최선영이 제안한 파양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성모 희망원 수녀님을 만나러 가는 중에 진수지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진수지는 채우리가 분원으로 떠나는 줄로만 알고 다급하게 뒤쫓아와서 자신 때문에 떠나지 말라며 애원을 했고, 그런 진수지를 보니 채우리는 오히려 마음이 분명해져서 수녀님을 찾아갈 것도 없이 바로 진수지와 연인이 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채우리는 최선영이 힘겹게 파양을 선택한 이야기를 진수지에게 들려주었고, 진수지는 모든 것이 자신이 최선영의 호적에 올라가려고 욕심을 부렸기 때문이라고 자책하였습니다. 채우리는 최선영이 파양 얘기를 꺼냈을 때 마음의 혼란을 느꼈지만 진수지를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과만을 생각해보니 자신의 감정이 확실해졌던 것인데요.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 앞에서 정식으로 교제를 인정했습니다. 이제 최선영은 마음에 큰 짐 하나를 내려놓았지만 여전히 남은 고민이 있었는데, 김마리가 간절하게 원하는 부탁을 들어줘야 할지 말지 하는 문제였습니다. 최선영은 김마리의 추측대로 채우리가 정순정의 친아들이 아니면 채우리가 얼마나 상처를 받게 될까만 생각하고 그동안 김마리에게 부정적인 대답만을 하였던 것인데요. 왜 상처를 받는 것만 생각하고 친엄마를 찾게 되는 기쁨은 생각을 못하는 것인지, 다자녀 입양 가정의 엄마로서 다른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하고 생각하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그나마 최선영은 진수지에게 이런 고민을 털어놓게 되어서 이제는 진수지가 채우리의 출생의 비밀을 밝히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진수지는 채우리가 김마리의 집에 초대받아 갔다 온 이후로 악몽에 시달리는 것을 보았었기 때문에 채우리의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김마리에게 한 번 더 자신과 채우리를 초대해 달라고 일부러 부탁을 하였고, 김마리는 한 번이 아니라 100번이라도 좋다는 표정으로 기뻐하였습니다. 지난번에 채우리를 집으로 초대하였을 때 한진태가 중간에 나타나 채우리와 얘기할 시간을 빼앗겨 버렸었던 김마리는 이번에야 말로 채우리가 현우가 맞는지 놓쳐서는 안 되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였을 텐데요. 김마리는 그렇게도 원하는 채우리와의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회차가 많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김마리가 채우리와의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받아보기가 순탄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채우리가 현우라는 것을 알고 있는 한진태와 진나영의 합동 방해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진태는 과거에 정순정을 해들 요양병원에서 만났을 때 현우를 데려왔으면 차라리 나았을 것이라고 후회를 해보기도 하였지만, 이제 와서 현우가 나타난다면 자신이 그 오랜 세월 동안 버틴 이유가 다 사라진다는 생각이 더 깊어서 채우리가 현우라는 것을 밝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진태가 얼마나 이 일로 스트레스를 받는지는 최근 영상에서 한진태가 기침을 자주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한진태에게는 곧 중증의 병이 찾아오게 될 것이고, 이 병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채우리의 도움이 필요하게 되지 않을까 추측이 됩니다. 그래야만 두 사람이 화해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한진태는 여전히 채우리를 분원으로 내보낼 생각만 하고 있고, 김마리도 한진태의 비서실장을 통해 채우리가 파격적인 조건으로 승진 발령나게 된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김마리는 한진태가 일부러 채우리를 자신으로부터 멀리 치우려고 승진이라는 미끼를 채우리에게 제안한 것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한진태는 오로지 채우리의 능력만 보고 내린 결정이라면서 속셈을 감추었습니다. 하지만 채우리는 진수지를 연인으로 받아들이고 나니 굳이 분원으로 도망갈 필요가 없어져서 자신에게 과분한 제안을 한 한진태에게 분원으로의 전출을 거절하는 의사를 밝혔는데요. 안 가겠다는 사람을 억지로 내보내려고 하다가는 한진태의 계략이 들통날 수 있으니 한진태는 아주 난처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김마리는 진수지의 부탁을 흔쾌히 들어주어 채우리를 집에 다시 초대하고 말았고, 진나영은 한진태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어 퇴근을 재촉하게 될 것 같습니다. 92화에서 채우리는 김마리의 집에서 어느 정도 기억을 찾아갈지 궁금해지는데요. 진수지와 채우리의 갑작스런 방문에 진나영은 화들짝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장윤자가 이미 찾아와 숨어 있었기 때문인데요. 장윤자는 비비롤 개업식에 진나영의 코빼기도 안 보이고 콩이는 잘 자라고 있는지 아무런 소식이 없자 속이 답답해서 찾아왔고, 진나영이 김마리에게 벌벌 떠는 모습이 보기가 속이 상하였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진수지와 채우리가 김마리와 함께 귀가를 하였고,
장윤자는 진나영의 침실에 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나영은 안 그래도 채우리가 한현성의 형으로 밝혀진 마당의 김마리가 도대체 어디까지 알고 또 무슨 일로 채우리를 집으로 데리고 왔나 짜증이 밀려오는데요. 진나영은 김마리에게 어머니, 저한테 미리 말씀도 없이 갑자기 손님을 초대하시다니요. 아무것도 준비한 게 없는데요. 하자 김마리는 갑자기 오늘 잡은 약속이라 그렇게 됐다. 그리고 손님이라고 하기엔 너한테는 친언니고 최 선생도 자주 보는 얼굴인데 그렇게 어려워할 거 없잖니? 진수지 선생이 지난번 초대에 못 와서 죄송하다고 한 번 더 초대해 주십사 하고 부탁한 자리야. 나도 제대로 대접 한 번 못했는데 잘 되었지 뭐니. 넌 신경 쓸 거 없고 아주머니한테 따로 부탁드렸으니까 넌 간단히 차만 준비하도록 해라. 하자 진나영은 네 어머니 하고 마지못해 차를 준비하는데 2층에 숨은 장윤자도 신경이 쓰여 죽을 판에 진수지가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려고 일부러 자처해서 왔나 불안하기만 합니다. 김마리는 진수지와 채우리에게 이렇게 두 사람이 같이 집에 와주니 정말 기분이 좋네요. 볼 때마다 정말 두 사람이 부러워요. 남매가 나란히 한 병원에서 일하고 의지하고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그런데 곧 채우리 선생이 분원으로 갈지도 모른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렇게 다정한 오빠 없이 진 선생 혼자 해들병원 지킬 수 있겠어요? 최 선생은 충주 분원 가실 건가요? 하자 채우리는 진수지와 더 이상 남매가 아니다란 설명은 할 필요가 없어서 아닙니다. 이사장님, 안 그래도 저한테는 너무 과분한 자리라 원장님께 사양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저 분원 가지 않을 생각입니다. 아직 해들병원에서 해야 할 일이 많거든요. 채우리의 말에 김마리는 어머, 그래요. 그거 정말 잘된 일이네요. 나도 최 선생이 우리 병원에서 계속 일해주길 바라고 있던 참이었어요. 하고 말하자 진나영은 찻잔을 그만 떨어뜨리고 맙니다. 뭐야, 채우리가 분원으로 가는 걸 거절했다고? 미친 거 아냐? 그 좋은 자리를 마다한 이유가 뭐야? 혹시 눈치라도 챈 거 아냐? 진나영은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데 김마리는 너 조심하지 않고 왜 그러니? 어디 아픈 거야? 아까부터 안색이 안 좋네. 넌 그냥 들어가서 쉬어. 하자 진나영은 죄송합니다. 어머니. 하고 자리를 떠서 한진태에게 전화를 하는데 아버님, 지금 집에 누가 와 있는지 알고 계세요? 채우리 선생이 진수지 선생과 같이 어머님 초대를 받아와 있다고요. 얼른 들어오세요. 하였고 한진태는 이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구만 하고 퇴근을 서두릅니다. 한편 장윤자는 진나영의 침실에 숨어서 안절부절하고 있었는데요. 나영이 얘는 지금 뭐 하길래 올라올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곧 한서방 퇴근할 텐데 여기 있다가 한서방한테 들키기라도 하면 어떡하지? 아유, 내가 미친년이야. 괜히 와가지고선 내가 내 발목을 잡내 잡아. 어떻게 빠져나가지? 하고 초조해합니다. 김마리는 진수지와 채우리에게 저녁 식사를 대접하며 내 집이다 생각하고 편하게 있으라고 하는데 진수지는 실례가 안 된다면 집안을 둘러봐도 되겠냐며 물었고 김마리는 당연히 두 사람이 그러길 바라지만 현우의 방이 사라지고 없으니 어떻게 채우리의 기억을 떠올려줘야 할지 난감해집니다. 사실 내가 지난번에 최 선생한테 보여준 방, 이제 그 방 없어요. 이렇게 다시 찾아올 줄 알았다면 그 방을 치우지 않는 건데 지금은 우리 손주방으로 바뀌었어요. 정말 아쉽네요. 채우리는 그 방을 왜 치우신 거예요? 아주 소중히 생각하시던 것 같았는데. 채우리의 말에 김마리는 그렇죠. 나한테는 너무 소중한 방이죠. 하지만 살다 보면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있어요. 한 원장이 손주방 만든다고 싹 치워버렸어요. 진수지는 채우리가 그 방을 본 것과 악몽을 꾼 것이 연관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방이 사라지고 없다니 아쉬워합니다. 이때 한현성이 퇴근을 하였고 진수지와 채우리가 집에 와 있는 것을 보고 놀랍니다. 아니, 두 사람이 어떻게 와 있는 거죠? 하자 김마리는 내가 불렀다. 현성이 너도 최 선생이 집에 오니 좋지 않니? 지난번에는 자고 가라고 그렇게 붙들더니 오늘은 엄마가 봐줄게. 세 사람 실컷 얘기를 나누도록 해. 하자 한현성은 김마리가 채우리에게 집착하여 또 부른 것이라고 생각하고 심기가 불편해집니다. 저 어머니가 왜 이러시는지 알아요. 제 핑계 대지 마세요.
하자 김마리는 내가 무슨 핑계를 댔다고 그러니? 너는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너 최 선생 좋아하잖아. 한현성은 어머니께서 최 선생을 더 좋아하시겠죠.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하자 진수지는 한 본부장님, 오늘은 제가 초대해달라고 일부러 부탁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 이사장님께 무례하게 그러지 말아요. 진수지의 말에 한현성은 진 선생은 아무것도 모르면 가만히 있어요. 우리 어머니는 최우리 선생에게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어요. 하자 진수지는 저도 알 건 알아요. 이사장님이 현재 아주 힘든 상황이시란걸요. 그래서 오늘 이사장님을 도와드리려고 찾아온 거였어요. 김마리는 진수지에게 진 선생이 나를 도와주려고 일부러 찾아온 거라고요? 진수지는 네, 최우리 선생. 아니, 저희 오빠가 이사장님 댁을 다녀온 후로 악몽에 시달렸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오빠가 여기서 본 것을 똑같이 보게 해주려고 들른 것이었는데 집안을 다 바꿨다고 하시니 그냥 돌아가 봐야 할 것 같아요. 제가 괜한 실례를 했나 봐요. 김마리는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쓰던 방은 없어졌지만 가족 앨범도 있고 우리 아들이 어릴 때 차고 놀던 공도 아직 창고에 남아있어요. 우리 정원에 나가서 구경해 볼래요? 한현성은 김마리의 행동이 어이가 없는데요. 진나영과 함께 방에 들어오면서 화를 냅니다. 저 두 사람 언제부터 와 있었던 거예요? 하고 묻자 진나영은 어머님이랑 같이 들어왔어요. 하자 한현성은 나영씨도 봤죠. 어머님이 최우리 선생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수지가 있는 앞에서도 최 선생을 마치 아들처럼 대하시잖아요. 마당집에 가셔서 얼마나 티를 내고 다니셨으면 수지까지 저러겠어요? 정말 우리 어머니 큰일이에요. 최우리 선생을 강제로라도 분원으로 빨리 내보내는 수밖에 없어요. 하자 진나영은 최 선생은 분원으로 갈 마음이 없다고 했어요. 이러다가 어머니 병이 더 깊어지면 어떡하죠? 한현성은 아니 어머님은 어딜 봐서 최 선생이랑 날 형제로 보시는 건지 내가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제는 도저히 못 참겠어요. 그러자 진나영은 만약 최우리 선생이 현성씨 형이라면 현성씨는 어떨 것 같아요? 하고 묻자 한현성은 나영씨까지 왜 그래요? 이럴 때일수록 어머님 앞에서 냉정해져야 한다고요. 형을 잃은 슬픔 때문에 매번 어머님의 감정을 이해해 드리려다가 이 지경까지 된 거예요. 최우리 선생은 절대 내 형이 아니에요. 난 받아들일 수 없어요. 진나영은 속으로 한현성의 대답에 안심하는데 장윤자가 문 뒤에서 대화를 듣고 있을 줄은 까맣게 몰랐습니다. 장윤자가 콩이방에나 들어가 숨어 있을 것이라고만 생각했고 입이 싼 장윤자에게 최우리의 비밀이 들키는 날엔 머리 아픈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이라 생각해서 그동안 연락도 안 하고 지낸 것이었습니다. 장윤자는 김마리가 최우리를 한현성의 형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에 입을 다물지 못했고 하늘이 두 쪽 나도 최우리는 절대 해들가의 아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진나영을 위해서라면 이대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였고 한현성이 욕실로 들어간 틈에 몰래 김마리의 집을 빠져나옵니다. 최우리와 진수지는 김마리와 함께 정원도 둘러보았는데 기억이 날 듯 말 듯 하면서도 정확히 잡히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진나영은 진수지와 최우리를 배웅해주면서 진수지, 네가 또다시 내 인생에 끼어드는 거 절대 용납 못해. 하며 이를 갈았는데요. 단순히 최우리가 한현성의 형으로 밝혀져서 해들병원을 두고 형제의 난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보다 진수지가 겉으로는 여동생인 척 최우리를 대했다가 언제 연인으로 변할지 모르고 최우리와 결혼을 하기라도 한다면 해들재단의 안주인 자리가 뺏길지 모른다는 생각에 짜증이 밀려옵니다. 진나영은 한진태를 붙들고 부탁을 하는데요. 아버님, 최우리 선생이 분원으로 가지 않겠다고 말하던데 이대로 뒀다가는 정말 어머님이 다 알아버리실 것 같아요. 최우리 선생을 충주로 못 보내면 다른 방법이라도 써야 할 텐데요. 진나영의 말에 한진태는 최 선생은 강제로 분원으로 보냈다가는 의심을 살 수도 있어. 아직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도대체 무슨 이유로 마다하는 건지 알 수가 없다. 진나영은 아버님은 마당집 사장님과 친하시잖아요. 오늘 진수지 선생까지 나서서 최우리 선생의 기억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 보니 아마 조만간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어머님이 먼저 하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선수를 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버님이 그쪽 집에 부탁을 좀 하시면 어떨까요?
어머님이 검사하시려고 하는 거 들어드리라고요. 나머진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한진태는 네가 뭘 알아서 처리한다는 것이냐? 지금 유전자 검사를 막아도 시원찮은 판국에 그걸 들어주라고 하다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진나영은 그러니까 제게 맡기시라는 거죠. 저만 믿으세요. 한진태는 진나영의 말을 일단 믿어보기로 하고 최선영을 찾아가는데요. 선영씨 혹시 저희 집사람이 와서 무슨 부탁이라도 한 게 있습니까? 최선영은 그건 말씀 못 드려요. 하자 한진태는 말씀 안 하셔도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 최 선생과 유전자 검사를 부탁한 거 맞지요? 하자 최선영은 아니 원장님이 어떻게 그걸 아세요? 안 그래도 이사장님이 너무 애원을 하셔서 저도 갈등하고 있었어요. 한진태는 저희 집사람이 선영씨께 폐를 많이 끼치고 있군요. 다 제 잘못입니다. 그 사람이 병이 자꾸 깊어지고 있으니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만약 제 집사람이 또 찾아와 검사를 하게 해달라고 하면 부탁을 들어주십시오. 최선영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부탁을 들어주라니요? 만약 정말 우리가 원장님 아들이면 우리는 이제껏 엄마로 알고 있던 사람이 친엄마가 아니었다는 충격을 받을 텐데요. 하자 한진태는 그럴 일이 없을 테니까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자꾸 최 선생을 아들로 착각해서 집착하고 있는데 아니라는 것을 빨리 알려줘야죠. 정말 옆에서 너무 보기가 힘이 듭니다. 최선영은 역시 한진태가 김마리를 위하는 마음이 애틋한 것에 감동을 먹고 김마리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하는데요. 최선영도 절대 정순정이 채우리의 친엄마로 믿고 있기 때문에 검사 결과는 불일치로 나올 것이고 불일치로 나와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김마리는 최선영에게서 채우리의 머리카락을 얻어서 유전자 검사소에 의뢰를 하지만 진나영이 중간에 끼어들어서 검사지를 조작하게 되는데요. 김마리는 결국 한동안은 채우리가 현우가 아니었다는 사실에 절망하고 살게 됩니다. 한진태는 진나영의 도움으로 김마리를 진정시키게 되어 진나영을 며느리로 인정을 하게 되었는데 정순정을 찾아다니고 채우리를 김마리에게서 떼어놓기 위해 너무 신경을 쓴 나머지 피로가 누적되었고 늘 달고 다니던 기침도 점점 심해졌습니다. 한진태는 별 생각 없이 약만 처방받아서 먹고 있었는데 도저히 호전될 기미가 안 보이자 정밀 검사를 받아보기로 하였고 주치의는 한진태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견을 전달하고 맙니다. 원장님, 간경화가 상당히 진행이 되어 현재로선 이식을 받으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한진태는 아니 이 사람이 내 몸은 내가 잘 알아. 절대 그럴 리 없네. 하지만 한진태는 점점 더 복수가 차오르고 호흡도 가빠져왔고 간혹 피를 토하기도 합니다. 한진태는 자신에게 자식은 현성이밖에 없는데 현성이에게 간이식을 부탁하는 것은 죽어도 안 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껏 누구를 위해 살았는데 내 목숨 하나 살리자고 우리 현성이까지 힘들게 할 수는 없어. 현성이는 내 뒤를 이을 후계자야. 우리 해들 병원과 해들 재단은 현성이가 지켜야 해. 나는 이만큼 살았으면 후회 없다. 김마리가 현우 찾는 것도 단념시켰고 현성이 처가 현성이에만 낳아준다면 더는 원이 없어. 하지만 한진태는 비서실장에게 들키고 마는데요. 비서실장은 한진태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김마리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렸고 김마리는 한현성과 이 문제를 논의하게 되는데 한현성은 자신이 아버지에게 무조건 간이식을 해드리겠다고 하였지만 한현성은 혈액형도 다른데다가 간염이 있어서 간이식을 해줄 수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김마리는 한진태를 위해 공여자를 찾아 나서는데 수소문한 끝에 간이식에 적합한 사람을 비밀리에 찾아내었고 수술 당일 그 사람이 채우리란 것을 알게 됩니다. 채우리는 한진태가 최선영이 추락사고를 당했을 때부터 무료로 치료를 해주고 자신이 정순정의 아들이 맞다는 것을 알려주어 김마리가 더 이상 자신에게 집착하지 않게 해주었다는 것에 여러 가지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현성으로부터 한진태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얘기를 듣자 갈등을 하다가 검사를 받아보고 간이식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채우리 덕분에 한진태는 무사히 간이식 수술을 마칠 수 있었고 한진태는 채우리에게 고맙고 미안하기도 하지만 찜찜한 빚을 진 것 같은 무거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김마리는 한진태가 너무 밉지만 한현성의 아버지이니
최선을 다했던 것뿐이고 채우리가 한진태에게 간이식을 해주어서 잠시 잊고 있었던 생각이 갑자기 떠올랐는데요. 김마리는 설마 하는 마음으로 채우리와 한진태의 유전자 검사를 해보았고 결과는 한진태, 채우리가 친자관계인 것으로 드러나 기절을 하고 맙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최 선생이 한 원장의 친아들이라니. 잠깐만, 그렇다면 지난번에 나와 최 선생과의 검사는 뭐가 잘못되었다는 얘긴가? 그땐 불일치라고 나왔었는데. 채우리 선생은 역시 현우가 맞았어. 우리 현성이랑 채우리 선생은 친형제였다고. 김마리는 수술을 집도한 의사에게 다시 부탁하여 자신이 채우리와는 얼마나 유전적으로 일치하는지 검사를 해보았고 자신 역시 채우리와 친자관계인 것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김마리는 검사지 2장을 가지고 회복 중인 한진태에게 가서 내밀었고 한진태는 채우리가 아들이라는 사실에 놀라고 맙니다. 한진태는 채우리에게 한 몹쓸 짓들이 떠올라 죄스러운 마음에 진나영과 모의한 것을 실토를 했고 병원장직에서 자진 사퇴하고 맙니다. 진나영이 채우리의 유전자 검사를 조작한 것이 드러나자 한현성은 진나영이 가진 콩이도 나중에 검사를 한다 해도 신뢰를 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여 이혼하기로 합니다. 김마리는 채우리에게 병원장직을 내주게 되고 진나영은 유산을 하게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